오늘 추미애 장관의 발표 내용을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심 기자, 먼저 오늘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혐의들부터 좀 살펴보죠. 네, 크게 5가지입니다. 우선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게 있고요.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겁니다. 또 측근을 감싸려고 채널A 사건,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고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를 거래했다고도 추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도 정치적 중립 의혹을 해소하려는 능동적인 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됐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추 장관은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앞서 말씀드린 5가지를 사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감찰 방해와 관련된 게 2가지네요. 네, 5가지 중에 이 2가지가 감찰 관련입니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윤 총장이 이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했던 걸 두고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또 바로 지난주 상황이죠. 이 법무부가 총장 대면 조사를 요구했다가 대검이 거부했던 점을 들어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징계 청구 사유를 보면요,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법무부 발표 내용을 좀 그대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현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을 만났는데 이때는 이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던 변희재 씨를 JTBC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인데 재판이 이루어지던 시점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바로 그게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당시에 JTBC가 변희재 씨를 고소한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일단 변희재 씨가 이 태블릿 PC 조작서를 주장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이 된 게 2018년 5월의 일입니다. 이어서 6월에는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졌고 7월부터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그래서 7차례 정도 재판이 진행된 이미 재판부의 심리가 절반 넘게 이뤄졌던 상황입니다. 변 씨는 바로 그 다음 달 2018년 12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 장관이 언급한 시점은 변 씨 사건은 이미 검찰의 손을 떠나서 재판부의 결정이 굳어지던 때인 겁니다. 네, 다시 좀 정리를 해보죠. 2018년 말에 만남이 있었다고 했고요, 법무부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파헤친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그걸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변 씨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JTBC가 촛불 집회의 출발점이 됐던 이 태블릿 PC 보도를 했던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배경이나 고려가 없는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놓고 검찰과 JTBC가 짜고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라고 주장한 게 변희재 씨 등 일부 세력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미 2017년에 이런 조작설과 관련해서 국가수는 태블릿 PC의 조작과 수정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쐐기를 박은 바가 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 그리고 이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서도 이런 조작설은 모두 허위로 밝혀진 주장입니다. 이게 모두 2018년 11월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점상으로 볼 때 조작설 관련 수사나 기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네, 시점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